네, 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33회 2년차로 합격하신 정진 평가사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가사님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어떻게 푸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평가사님께서 실무나 이론도 사실 잘 보셨는데 법규를 굉장히 잘 보셨기 때문에 법규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셨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받았습니다. 딱 바꿔서 뭐 했어요? 바꿔서 일단 파본검사 때 문제를 살펴봤는데 첫 장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소정법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조금은 긴장을 하고 문제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1번부터 4번까지 다 목차를 다 잡아놓고 들어가는 편이라서 보통 1번부터 풀기 때문에 봤는데 논점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1번은 그래서 먼저 일단은 넘겼고요.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사실상 사도에 대해서 쓰면 되겠다. 목차 구성만 조금 이 물음에 맞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었고요. 물음 3번 같은 경우는 주거 이전비에 대해서는 워낙에 이제 강사님들께서 다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을 봤었을 때도 법보행 논점을 쓰면 되겠다. 물음 2번도 사실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의 경우에는 일단 파본검사 할 때는 청문이라는 사실만 인지하고 그리고 청문 쉽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에도 이거 많이 준비를 했던 거니까 쓸 수 있겠다 라고 이제 문제를 덮고 1-1번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시작이 되고 문제를 봤었을 때 1-1번은 정말 여러 번 많이 봤었는데 논점 파악이 안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먼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개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니까 행정법에서 일단 소재기 요건이 충족이 되는지 그리고 본안 판단에서 취소될 수 있는 취소 정도 위법인지까지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가로에서 이전 것이 효력이 발생한 경우랑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서 쓰라고 해서 이거는 나눠서 이제 목차를 잡아야겠다 라는 정도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바로 모르겠어서 넘어갔습니다. 물음 2번은 아까 이제 다시 읽어도 역시 사실상 사도 쉽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한 목차를 빠르게 대목차 위주로 해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음 3번 같은 경우도 아까 주거 이전비였고 사실 배점이 조금은 많아서 당황을 했었는데 사안의 경우를 늘려서 쓰자 라는 마인드로 이제 20점 정도면 그래도 채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다 잡아놨습니다. 물음 1번을 제외하고는. 문제 2번 같은 경우도 사실 법보행 논점은 바로 파악을 했는데 배점이 20점이어서 법보행 저희가 외운 건 이제 10점 정도 분량이어서 좀 당황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소 그냥 사안의 경우를 많이 목차를 쪼개서 쓰는 걸 연습을 했어서 사안의 경우를 진짜 최대한 많이 풍부하게 써보자 라고 하고 목차를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그냥 서브 복붙해야 된다 해서 목차 그냥 바로 들어갔습니다. 문제 3번의 경우에는 청문이라는 것만 파악을 하고 문제를 읽어 들어갔는데 개별법에서 청문하면 45조밖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45조에 해당하는 건가 하면서 뒤에 법조문을 봤는데 해당 사안의 경우는 45조에 해당하는 청문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이상한데? 그럼 27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써야 되나? 갑자기 거기서부터 이제 좀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문 그 45조 중점으로 해서 목차를 잡아놨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4번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 단문이어서 그냥 거의 목차도 잡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 1번 물음 1로 넘어와서 아까 행정법적인 체계까지는 생각을 해서 목차를 따로따로 잡고 그리고 이제 이 대설문을 읽으면서 뭘 안 했나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는 지금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을 하면 실무에서 그럼 소유권이 넘어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얘가 수용재결 취소를 주장을 해도 만약에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원상회복에 불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러면서 그러면 소재기적 법성 중에 협의의 소익에 그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의의 소익 논점이다 라고까지만 써놓고 그리고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가 또 있을까 하다가 이제 여기서 대설문에서 명시적으로 절차상 하자를 보여줬고 뒤에 조문에서도 절차상 하자에 대한 걸 좀 근거 조문을 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절차상 하자로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음 1번까지 얼추 논점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점이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쓸 건 너무 많은데 1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의 그 목차 잡는 맥스 시점인
20분을 넘어가고 있어서 더 이상 늘어지면 이제 답안의 완주가 어렵겠다 생각해서 바로 펜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그냥 이미 생각은 다 마쳤으니까 열심히 완주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빠르게 썼던 것 같습니다. 3번에서는 쓰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개별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근거 해당 상위법인 행정법을 썼어야 됐다. 그리고 행정법의 그 22조 1항의 3호였나요? 그 조문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저는 개별법만 검토를 하고 얘는 청문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네, 완전 얘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시간이 됐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말 다 써야 된다. 이걸 쓰다가 끝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깨닫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부분 점수는 어떻게 나왔었죠?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77.5% 받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문제 1번에서는 논점을 거의 정확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에서는 사실 점수를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또 재밌는 거는 소모름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이제 판례가 있는 건데 또 판례를 쓰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1번에서는 어쨌든 77% 득점까지 줬다라는 거, 이게 조금 유의미한 것 같아요. 이거 얘기를 좀 해보시죠. 1-1번에서 이제 어쨌든 사람들 점수 차이가 많이 났는데 여기서 평가사님이 뭘 어떻게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걸 목차 구성법 그걸 되게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진짜 많이 연습한 덕에 이 문제에서 해당하는 거를 좀 맞춰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정말 논점을 그대로 바를 수 없었던 문제여서 풀면서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말고는 제가 쓸 수 있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리고 이거 이정고시가 소유권을 넘어간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1차적으로는 처음에 기본 강의를 들었을 때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를 언뜻 하시면서 그때 이정고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났고, 그리고 이제 실무 문제를 풀면서 최종호 평가사님 스터디 문제에서 이 해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이정고시는 바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라고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이제 망했죠. 네, 망했습니다. 어려운 거 잘 풀어놓고 그 행정절차법을 생각을 못해서 아쉽게 점수가 여기서 많이 깎였어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쉬운 문제인데 그냥 평균적인 득점밖에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재인 평가사님 실제 보상법규 어떤 느낌으로 푸셨는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